책 보면서 또 하나 또 궁금했던 게, 네.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그 고고도 미사일 이렇게 방어하는 거 있잖아요. 사드. 사드. 네.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중국이랑 그놈의 사드 정말.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쓰자면 이제 작살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는 여행, 그죠. 뭐. 엔터, 네. 면세, 그죠. 뭐 이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무드 분위기가 네. 무드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 이게 벌써 2016년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5년 됐어요, 5년. 2016년 7월 뭐 이때 뭐 사드 배치 이제 확정되고 이런 다음부터 갑자기 막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롯데마트 가가지고 막 과자 다 뜯어놓고 막 이런 거 할 때가 그때니까 벌써 진짜 옛날인데 이때 제가 뭐 에피소드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저희는 그때 이제 엔터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한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온갖 곳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괜찮다. 길게 안 간다. 그러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예 에이전시 쪽에다가 이제 연락을 좀 해봤어요. 연락을 좀 해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배우나 뭐 이렇게 해서 예능도 있고 사실 뭐 드라마 뭐 이제 광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잡혀 있으면 계약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중국 쪽에서 계약금 먹고 가라고 안 한다고. 네, 먹고 가라고. 그냥 안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계약 뭐 해지고 뭐고 뭐 필요 없다고 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여서 그럼 뭐 아예 못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무명이신 분들 아니면은 아예 계약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요? 그냥 끝났다고 모든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에이전시는 전부 다 망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피해를 좀 방지하고 잘 나왔는데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미디어 컨텐츠냐 엔터냐라고 하면은 둘 다 괜찮아요 사실. 근데 둘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엔터라고 치면 사실은 공연이죠, 그죠? 가수의 공연이 이제 주가 되고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면 뭐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수의 공연은 속도가 드라마보다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만약에 한한령이 풀려서 우리 드라마를 사가서 거기서 튼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국가 광파 전시총국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틀 수가 있습니다. 한 방이에요. 이름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한 곳만 통과하면 돼요. 그 승인 내려주는 그 그쵸. 기간만 통과하면 그 기간만 통과하면 바로 그냥 틀면 돼요, OTT에서. 근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부 승인을 또 따로 받아야 되고요. 공안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연장도 잡아야 되고 뭐. 그렇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매출화되는 데까지 그러면 누가 더 빠를 거냐라고 보면 드라마 컨텐츠가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폭도 봤을 때 사실 드라마 컨텐츠가 더 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왜냐하면 휘발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밖에 못 나가요. 서비스업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 나와서 머리를 못 잘랐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못 잘랐다고 쳐요. 그다음에 미용실에 갔어요. 그럼 6번 잘라요? 아니죠. 한 번 자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소비는 휘발해서 없어지거든요. 이해했다.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드라마, 재작년에 한 드라마가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그걸 사갑니다, 지금. 예전 걸. 뭐 우리는 막 촌스러워 하는 것들을 다 사가요. 근데 공연은 안 그래요. 5년 못했다고 여러분 5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10번 하고 50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10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어서 사실은 예전 거를 땡겨올 수 있느냐에 관점에서 본다면 드라마나 이쪽이 컨텐츠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속도도 그렇고 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한테 뭐 한한령 가지고 어떤 게 나아요 라고 하면 저는 컨텐츠 쪽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에피소드에서 엔터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상황이 지금도 그럼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못 가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고착화가 돼서 없어졌어요. 모든 게. 그냥 이게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중국 가가지고 뭐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가끔 가시는 걸 봤는데 네. 그분들 말고는 거의 뭐 활동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도 겹치고 네. 한한년도 있고 해서 여행 업종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막 나오고 하니까 여행 업종 어떨까 하고 봤는데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한한년하고 크게 관계 없는 관계 거예요. 없죠.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 투어, 무드 투어 이런 데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망한다 그랬을 때가 이제 바닥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 이래서 올려놨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됐어요. 언제 뭐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올해는 뭐 틀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럼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내가 꼭 한 번은 보고 싶다, 이런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중에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용 통제가 잘 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 거죠. 이거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이거는 망하진 않아. 분명히 나는 돈을 못 벌지만 망하진 않아, 이 회사는. 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직 구조조정이 안 돼서 매년 계속 적자를 까먹고 있는 매 분기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그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 체력이 있는 기업을 찾자, 약간 이런 말씀. 그렇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정비를 많이 줄여놓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이제 딱 1분기가 지났잖아요. 네. 1분기가 딱 지났는데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음. 그런 거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리고 한한령도 있었고 네. 그럼 이게 언젠가는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만 긴 호흡을 갖고 보시면서 통제가 조금 잘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면세 쪽입니다. 면세. 면세 쪽이 생각보다 사실 잘 돼 제가 있어요. 여기에 면세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면세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네. 면세점이 일단은 공항에서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누가 쓰겠어요? 공항 거의 뭐 비어있을 텐데 공항에 입점해 있는 그 큰 면세점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월세라는 게.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원래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백화점처럼 매출 대비로 내는 거예요. 매출 대비 수수료를. 그렇죠. 수수료를 내는. 근데 안 팔리니까 얼마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적자가 어느 정도 퉁쳐진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위 뭐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보따리상 분들이 생각보다 잘 사갑니다. 아. 그래서 면세 쪽이 플러스가 나요, 지금. 진짜요? 네, 플러스가 나서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주가가 막 엄청 오를 정도로 플러스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느 정도 긴 호흡만 두신다면 얘는 무조건 올라오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전 수준은 무조건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접근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도 이 면세점의 주가는 이제 좀 다운돼 있는 상태인가요? 비싸지 않죠, 절대. 네, 우리나라 주가가 특히 뭐 팬데믹 이전에 한 2천에서 지금 이제 3천이라고 치면 50%인데 많이 올라오는데. 그럼 그냥 기본으로 쳐도 50% 정도는 올라 있어도 뭐 그렇지. 엄청나게 뭐 프리미엄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겨우 이제 그때도 못 하고 있으냐, 그때만큼도 못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면세점 네, 우리 이제 대표님이 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제 캐릭터 하나 이렇게 살짝 꺼내 주셨는데 그럼 바로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쵸. 내가 이게 길게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인가.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는 이유는 뭔가를 사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한번 네.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견문을 넓혀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한번 꼭 가져보시라. 그렇죠. 반도체도 슈퍼사이클 한번 공부해 보시라.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차트 이런 거에 좀 이제 허우덕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17분봉 같아요. 이런 거막 그렇죠. 집중하지 그분들을 마시고. 구출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진짜 문화생활의 시작 보라와 보라에서, 함께. 본질적인 투자자가 되자. 그렇죠. 예,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투자자가 되자. 정말 본질적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시지만 우리 이제 머니클럽도 한번 보시고 머니클럽. 네. 돈의 물결도 한번 보시고. 돈의 물결. 예. 그래서 꼭 이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에서 그냥 투자자로 이제 그쵸.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바쁘신데 나와 주셔가지고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포인트 레슨 느낌으로 꼭 찍어주셨는데 또 우리 이 영상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 또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